약 물리치료, 도수치료하고 안 되면 신경주사 치료, 여기서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갔습니다. 뭐 현미경 수술 아니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 옛날에 PL이라는 내시경 많이 했고 요즘 양방향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넣는 거죠. 주사치료와 수술 사이에 시술을 하나 더 넣어서 한 단계 더 거쳐서 여기서 걸러내자. 네. 많이 걸러내져요. 많이 걸러내지고 여러 가지 시술이 있는데 저는 신경 박리 시술을 선호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명칭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네, 이게 신경 성형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뉴로플라스티라고 해서 네네.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척추 전문 아닌 다른 의사분들이 보시고 아니 무슨 신경을 성형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용어가 주는 네. 또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있네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네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지인분들한테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에피두랄 뉴로라이시스 경막 외 신경 박리 시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치료의 과정이 이 꼬리뼈 쪽으로 이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신경으로 통하는 구멍에 국소 마취하고 저는 수면으로 재워요. 좀 네. 살짝 아프고 긴장하시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처럼 재워서 그 카테터라는 관이 들어갑니다. 관이 직접 주사는 멀리서 던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포를 쏘는데 이게 제대로 갈 수도 있지만 막 빗나가고 막 불발탄도 있고 그죠?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때 직접 환부에 가서 백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터라는 관이 직접 환부에 가서 디스크가 아픈 기전은 이 유착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압박을 하고 또 화학적인 자극 때문에 유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잘 낫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유착된 부분을 쫙 뜯어주고 박리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떼주고 거기 고인 그 신경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걸 쫙 씻어내고 신경 바란 거 가라앉히고 치료를 하고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신생 혈관들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난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이 백혈구들이 디스크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흡수되는 과정이 굉장히 촉진되는 거죠. 네. 그게 신경 박리 시술의 그런 기전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이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가 디스크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내시경은 수술이죠. 제거하는 거. 제거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 재발 생길 수 있으니까 자연히 빨리 흡수되게 유도를 하자는 건데 그걸 레이저로 지지거나 고주파로 지지는 경우는 당장은 쪼그라들지 몰라도 역시 약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경 박리 시술의 장점은 디스크 자체를 직접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빨리 흡수 과정을 유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술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수면 마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네네. 네, 이게 수술실에는 들어가서 해야 돼요. 소독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면 내시경처럼 눈 감았다 눈 뜨면 끝나 있으시고 끝나면 별로 아프지 않으세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좀 안정하고 바로 활동 가능하십니다. 일상생활도 네. 2시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 네. 생각보다는 정말 간단하긴 하네요. 네, 대신 네네. 수술은 빨리 낫죠. 네. 시술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런 필요하다. 항염증 치료들은 시술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달 정도 경과를 봅니다. 길면 3달까지 봐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 지나면 좀 낫고 2주일 지나면 한 절반 낫고 3주일 지나면 더 낫고 이런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치료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단기간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수술로 가시는 게 낫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치료하겠다라면 이런 항염증 치료, 뭐 시술, 주사 치료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시술 성적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뭐 좀 이따 논문에 나오겠지만 한 85%, 90% 환자가 나으시더라고요. 합병증은 시술 때문에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절개하고 뼈를 제거하고 피가 나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서 안전한 대신에 100%는 아니다. 네, 네. 100명의 디스크 파열 환자가 오면 한 85명, 90명이 낫더라.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프로스펙티브 케이스 시리즈라고 해서 네. 전향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국내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한쪽 다리에 굉장히 심한 방사통이 생긴 분들을 이런 신경 박리 시술과 뭐 주사 치료를 조합을 해서 치료했던 경우를 이제 단기간 추적 관찰을 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MRI에서 디스크 파열이 확실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다리 통증이 7점, 8점, 9점, 10점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월이 채 안 된 급성 디스크 파열입니다. 네. 발목 마비가 한 0.1.2점 아주 심한 마비는 제외했고요. 한 3점, 4점 마비 있는 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관찰해 보니까 전체 환자 중에 96.3%의 환자분이 수술을 피하셨더라고요. 96.3%요? 네. 이게 이제 급성 디스크 파열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사이에 승부가 끝나거든요. 이 사이에 수술하느냐 아니냐인데 이때까지 수술 안 하면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 통증은 다리 방사통이 이제 평균 점수가 8점에서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1점대로 떨어졌고 1점대. 그다음에 펑셔널 스테이터스 ODI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서 기능을 잘 하냐, 아파서 잘 생활 못 하냐, 잘 하느냐 이런 건데 점수가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47점이었는데 시술하고 나서 3개월 후에 47%, 16%로 감소했고요. 네 분의 환자분이 발목 마비가 약간 있었는데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 네. 효과도 좋은데 또 어떤 이렇다 할 부작용도 네, 지금 네네. 그래서 다 낫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낫더라. 네, 한번 증례를 볼게요. 네. 이분이 이제 논문에 포함된 분인데 57세 여자 환자분이고 3, 4번 사이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 구멍 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나갔습니다. 완전 파열되고 처음에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네. 통증 점수 보시면은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 10점, 10점. 네. 애기 놓을 때 그 아픈 통증이죠. 아이고. 산통이라고 하는데 시술하고 나서 2주 지나니까 다리 통증은 5점, 다리 통증 4점, 허리 통증 5점으로 이제 걸어 다니고요. 한 달 지나니까 2점, 3개월 지나니까 통증 다 없어졌습니다. 빵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안 하고 잘 나았던 그런 경우고요. 역시 36세 남자 환자분이고 엄청나죠. 4번, 5번 디스크가 뭐 이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반쪽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네네. 이거 보고 야 이거 시술해도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갈등을 했는데요. 하셨던 케이스였다고. 네, 마비가 없고 환자분이 워낙에 원하셔서 네네. 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주 지나니까 다리 통증이 8점에서 1점으로 좋아졌어요. 굉장히 또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1점이 계속 유지돼서 그냥 수술 피했던 경우. 네. 저도 놀란 경우입니다. 이야. 흡수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네. 36세 남자분인데 오른쪽 다리 통증이고 4번, 5번 디스크 파열냈고 이분은 마비가 왔습니다. 그 발목을 위로 젖히는 이제 발목 근력이 5점 만점에 4점으로 마비가 왔고요. 네.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5점 만점에 3점으로 마비가 왔었는데 그냥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처음에 7점에서 3점, 4점 왔다 갔다 결국 이제 1점으로 떨어졌고 마비도 다 좋아지셨고요. 네. 아니 아까 그 마비가 있는 경우는 특히 수술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네. 시술만으로도 진짜 많이 그러게요. 케이스가 사실 있네요. 저도 이 경우도 제가 굉장히 놀란 경우인데요. 네. 이분한테 진짜 안 되면 마비 안 좋아지면 시술해도 안 되면 수술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니 보다 보니까 다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저도. 근데 네. 사실 발목 마비가 아주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경우는 바로 하셔야 되고요. 수술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약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도가 차이 나거나 힘이 약간 떨어진 경우는 저는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켜보면서 치료로 도와주면 의외로 통증이 좀 좋아지면서 마비가 좀 약간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이 비수술 치료, 시술이나 주사 치료 같은 걸 해서 확 낫도록 유도를 해드리고요. 네. 지켜보는데 비슷하거나 자꾸 더 심해진다 그러면 수술로 네.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예민한. 실제로 임상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잘 낫습니다. 굉장히 잘 흡수되고 사실 보여드린 사진들 다 수술을 해야 되는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잘 나와서 지금도 요즘도 매일 놀라고 있고 예, 우리 몸의 회복력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회복력을 믿고 치료하시면 의외로 잘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파열됐고 왼쪽 다리 통증이고 반쪽 이제 신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9점에서 시작해서 시술하고 5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6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제가 꼬리뼈 쪽으로 한 3번 추가로 했습니다. 네. 부스터샷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술로 좋아지면 시술로 끝나면 되고 좀 모자라면 주사로 또 좀 추가로 도와줍니다. 결국 3개월 지나니까 1점으로 이야. 좋아져서 수술 피했던 경우고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이죠.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는데. 네. 결론입니다. 결론을 지금 네. 5가지로 정리를 네. 주셨는데 네. 첫 번째. 말씀드릴까요? 네네. 첫 번째부터 설명을 첫 번째. 해주세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네. 치료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낫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충분히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느꼈던 생각했던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낫습니다. 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수술해야죠. 음. 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치료로 낫는 데는 이런 항염증 치료로 낫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직장 때문에 또는 외국에 나가야 돼서 뭐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단기간 치료해 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수술로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치료할 시간이 있고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이런 항염증 치료, 비수술 치료 충분히 많이 해보시길 항상 먼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자, 걱정하는 게 이제 발목 마비, 완전히 발목 마비가 오거나 마미총 증후군 이런 거 좀 아실 거예요. 소변 못 보는, 네. 디스크 파열돼서 소변 못 보는 그런 심각한 마비인데요. 이거 오면 어떻게 하냐? 올 수 있다더라. 네.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요건 좀 극히 드물다. 네, 극히 드뭅니다. 네, 네. 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마미총 증후군 올 것 같이 굉장히 심하게 파열됐는데 지금 약 처방해드리고 보는 분 몇 분 계세요. 잘 안 오더라고요. 잘 버티세요. 네네. 근데 이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갑자기 이런 게 생기면은 응급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항염증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부분의 환자가 많은 사람이 낫지만 개 중에 안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네네. 진짜 수술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라져요. 네, 그냥 안 되겠는데 수술해야겠는데 하는데 사라집니다.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병원 전전하다가 혼자서 이 약 물고 참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난 죽어도 수술 안 해 하고. 자, 그리고 1년 있다가 와요. 네. MRI 찍어보죠. 디스크는 흡수되잖아요. 디스크는 다 없어졌어요. 파열된 게. 근데 계속 아파해요. 통증은 남아있는 더 아파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항염증 치료를 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빨리 흡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탈출되고 파열되면 결국은 흡수되지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신경이 버티지 못하고 상합니다. 네. 상하면은 이런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해서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잘 안 낫습니다. 뭐 약을 쓰고 주사를 하고 시술해도 안 낫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조금 고생하세요. 네. 심각한 그래서 상황이다.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사 주치의랑 계속 만나세요. 아, 네네. 네, 주치의랑 계속 만나고 병원을 계속 다니셔야 돼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받으시면 이런 포인트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의사들이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거든요. 포인트 잡아드려요. 그러면은 그거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나 혼자서 절대로 안 하고 싹 이렇게 사라지면 그리고 1년 지나서 오면 손을 못 써요.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치료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신경병증 통증에 대해서 신경병증 개념을 통증. 알고 네.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건 좀 자, 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세요. 막 잠 못 자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오세요. 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수술하라고 뭐 치료로 안 되나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할 네.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는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치료로 낫는 병이기 때문에 잘 나아요. 굉장히 잘 낫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이제 치료를 잘 못해요. 자꾸 주저하게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막 한 군데서 집중적인 치료가 안 되고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치의를 믿고 치료를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 다 잘 네. 나으실 것 같습니다.